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가면 되나요? 저 혼자? 잡아드릴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잠깐만. 저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뭐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확실히 거의 안 들려가지고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누르면 그 1차적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지금 뭐 안 되는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망했다. 네, 이렇게까지 안 들린다면 확실하게 답답하고 불안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차도로 가고 있는지 인도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Any creators that are looking to level up their storytelling and their content creation need a website. 왜 그 콘텐츠를 좀 선정을 하셨나요? 아무거나 눌렀는데 나왔습니다. 안 보이는 그 불편함을 이 들리는 것만으로 해소를 해야 돼서 생활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irst, I'd like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에서 열광하고 있지만 이런 콘텐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TV를 보는데 누구나 똑같이 즐겁게 보기 위해서 TV를 보는데 농인들에게는 그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특별한 영화 상영이 진행되었는데요. 하나의 정말 영화로서 잘 감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좀 전달하고 싶었던 분위기가 잘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상으로 보이는 것을 글로 이렇게 적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될지 좀 궁금했었는데 정말 영화의 어떤 분위기나 정서와 인물의 어떠한 모습들을 되게 문학적으로 그것 하나로서의 하나의 예술 장르처럼 이렇게 적어주신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익숙치 않은 낯선 풍경들이 음성 해설로나마 잘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그 공간을 잘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영화에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또 영화를 즐기실 수 있게 미미하지만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재미있게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영된 베리어 프리 영화는 청각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화면 해설 자막을 제공하거나 모두 미아를 향해 반갑게 인사한다. 미아도 새침하게 인사를 건넨다. 방금 들은 나레이션처럼 시각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화면 음성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상영된 작품들은 작년 한국 단편 경쟁 수상작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제없어요, 트랜짓, 유빈과 건 총 3편을 선정하여 베리어 프리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관객들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찾은 전주는 어떠셨을까요? 지금까지 전주영화제 참여하면서 봤던 관객분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몸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었고 반응이 되게 다른 느낌이었었어요. 어떻게 이걸 감각하실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제작을 하면서도 제주도 방언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셨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따로 음성 해설을 넣지 않아가지고 영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전해주셔서 아직 이 영화가 장애인분들한테 다가가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은 형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요? 농인들과 함께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좋았고 성정체성 관련 영화는 보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수화로 함께 삽입되었다면
영화에 대해 더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막으로 나왔을 때 더 세밀하게 어떤 음향을 더 듣고 싶고 더 기울이면서 영화를 보는 그러한 계기도 또 됐습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 영화제의 슬로건처럼 어떤 선을 넘어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한 1인치의 장벽.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선을 넘기 전 실제 수용자분들의 입장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명은 귀마개를 착용하여 눈으로만 영화를 보고 다른 몇 명은 안대를 착용하여 소리만 듣고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상영 시작할게요. 불 먼저 꺼주세요. 면체, 부피와 건널비 구하기에 대한 숙제가 있어요. 왼쪽 나무들 적 투명. 32초까지 풀어오면 돼요. 어떠셨나요? 저는 눈을 막고 관람했습니다. 그 대사도 사실 잘 안 들리고 중간에 막 뜬금없이 음악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는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뭔가 말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았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거의 못 들을 정도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 때문에 주인공이 공경에 처했구나라는 거는 네, 대략적인 유추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영화를 보고 있을까요? 영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 와이프는 청인입니다. 데이트할 때 30년 전인가요? 데이트하기 유명한 장소가 영화관인 것처럼. 영화를 볼 때 뭘 볼까? 이렇게 상의해보면 한국 영화를 보자고 아내가 얘기했었는데 저도 한국 영화를 보고 싶지만 자막, 통역도 없어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와이프가 옆에서 통역해 줄 때도 있는데 자꾸 손짓을 하니까 뒤에 있는 관객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방해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치의 사소한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온라인 수업을 틀고 휴대폰 게임을 한다. 왼쪽 나무들 적 투명.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제 자막이랑 전체적인 이제 상황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주로 자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더 쉬웠습니다. 처음에 봤던 영화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나레이션이 나옴으로써 이해가 돼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선 배리어 프리 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007%, 바로 전체 상영 중 같이 본 영화가 상영된 비율입니다. 이처럼 영화 상영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요일이나 시간대 선정도 평일과 낮에 편성하여 영화 관람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리어 프리 영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한국 영화의 한글 자막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글 자막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OTT 같은 데서도 한글 자막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글 자막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게 미장센을 많이 가린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의 액팅이라든지 감정 표현을 더 중요시하는데 그 한글 자막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가리고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폐쇄형 시스템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OTT의 화면 해설 기능처럼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함께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코픽 조사에 따르면 폐쇄형 상영 시스템으로 운영했을 때 이용 의향이 있다가 8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처럼 배리어 프리 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배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나누벨바그입니다. 영상 제작 활동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를 찍은 걸 가지고 화면 해설이랑 음성 녹음을 같이 진행을 하는 식으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변화 같지만 그 뒤에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속소리 계속 에이 여기다. 대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연출자가 자기 의도대로 대본은 연출자가 직접 쓰는 편입니다. 대본을 써오면 그걸 봐주는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막 대본을 쓸 때는 화면으로 안 보이는 소리를 자막으로 대신해서 담아내는 게 이제 자막 작업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 타이밍 맞춰서 발견했는데 하고 조금 텀을 주었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다면 소리로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음성 해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음세를 점쳐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듣는 수용자들도 연출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서스펜스나 이런 게 반전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연출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스포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대본을 작성을 해야 하고 등장인물이 여성이 대부분인 영화일 때 여자 목소리만 계속 나오면은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성별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 사고들도 발생합니다. 이거 링크 좀 더 보내주면 안 돼? 내 영화 레퍼런스 쓰게. 그 대사랑 대사 사이 텀에 음성 해설을 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진짜 랩하듯이 빠르게 읽으면서 녹음도 해보고 단어를 덜어내서 녹음도 해보고 그랬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막 작업할 때 제 주인공 이름이 미야인데 그게 앞부분이 다 미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마 녹음도 다 미야로 됐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놀래서 다 확인을 했었는데 그 같이 작업했던 친구가 미야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고 다행히도 미야로 잘 녹음이 되었던. 나누벨바그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졸업영화제에서 나누벨바그 특별전을 통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배리어 프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배리어 프리 영화를 만드는 걸까요? 생각보다 진짜 우리가 주위에 좀 소홀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 배리어 프리 동아리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뭔가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볼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었거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영관 스텝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총 관이 10개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리어 프리 상영관이었거든요. 수용자분들이랑 영화를 즐기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뭔가 더 많은 상영관들이 배리어 프리 상영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주에서 이런 배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한 것이 뭐랄까 특별한 일처럼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특수한 곳에 가야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데 앞으로는 좀 많은 곳에서 배리어 프리를 상영해주고 일반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했으면 좋겠고 좀 사람들이 배리어 프리라는 걸 잘 모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다들 솔직히 넷플릭스 보면은 자막이 다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음악이라거나 뭐 효과음도 뭐 자막이 다 나오는데 뭔가 사람들이 점점 그 자막에 익숙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배리어 프리가 확산이 되고 그 배리어 프리만이 가진 이점을 좀 더 널리 알리고 그만큼 수용자들이 더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아진다면 배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되게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I think we use only just one the language, the cinema. 영화는 단순히 문화가 아닌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화는 1회 8, 3 계속될 것입니다.